39번 연력학. 자, 지금 처음에 조건에 A하고 B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A하고 B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A하고 B 온도가 동일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단열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추위에서 얘가 뭐가 됩니다. 단열 압축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도 낮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B는 그럼 B에서 PV 이퀄 에너지에서 어떤 상태냐? 온도는 지금 높아졌어요. 단열 압축해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는 압력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그쵸? 작다가 돼야 되니까 니는 잘못했고, 그다음 디귿 과정은 나에서 다과정으로 움직여 왔었을 때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 이 Q가 내부 에너지하고 한 일인데 지금 둘의 온도를 높였는데 사용됐지만 얘가 지금 뭐합니까? 지금 부피가 팽창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지금 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가가 L만큼 압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만큼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L인 거고, 그리고 L의 기준으로 또 여기까지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L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은 피스톤 질량, 그 다음에 대기압 이런 거 다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케이스에서는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L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KL. 그 다음에 이걸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압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니요, 탄성력이 지금 얘가 이만큼 L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내려가려고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KL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기체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야 될 녀석이 이만큼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로 2KL의 탄성력이 작용하는 걸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용수답에 생기는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체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체 압력을 비교하게 되면은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니은 가에서 나 과정에 열을 공급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 가나 과정에서 용수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어떠냐 그랬어요. 이 공급한 Q 때문에 델타 U 플러스 W로 온도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설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변화량, 이 에너지가 늘어났죠.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 자, 쟤보다 이제 늘어나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4L제곱 마이너스 L제곱만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체가 자, 부피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이만큼의 일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은 반대절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은 자, 지금 A, B, C, D인데 지금 온도 관계를 보게 되면 A하고 C가 등호관계입니다. A하고 C가 등호관계면 제가 온도가 TA, 그 다음에 TC가 온도가 똑같다는 거고, 이러고 하면 PV 이퀄 에너지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TB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PV 이퀄 에너지에서 지금 압력이 감소했고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은 게 TB고, 그 다음에 TC하고
TA가 같고 TB가 제일 온도가 높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BC 가정에서 하고 BA 가정에서. 자, BC 가정에서 B에서 C까지의 온도 변화보다 B에서 D까지의 온도 변화가 더 크죠. 그럼 이때는 Q는 델타 플러스 W인데 1은 없는 상태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열량 관계가 크다는 걸 얘기해.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럼 방출한 열량도 많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BC보다 BD가 열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한 일의 내부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1보다 2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1에서가 2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2번은 AB는 등온 과정이에요. 그럼 이때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AB가 지금 흡수한 열량이 Q1입니다. 이때 열을 흡수합니다. Q1. 그 다음 얘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을 방출하죠. 이때가 Q2고, 이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Q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흡수한 게 Q1, 방출한 게 Q2,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흡수한 게 Q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CD 과정에서의 일보다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부 면적이 이 내부 면적보다 크죠. 그러니까 AB 과정에서가 한 일이 CD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A하고 B는 온도가 똑같아요. 근데 B에서 C랑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다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온도가 누가 더 높아야 돼? T3가 T2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온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얘가 더 많이 변하고 얘가 덜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BC에서 감소량은 DA 증가량보다는 이때 온도가 더 많이 변했으니까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효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효율이라는 것이 흡수한 열분의 한 일이에요. 지금 1 빼기 그 뭐가 돼?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이걸 얘기하는데, 얘는 이 경우의 케이스는 어떻게 돼? 1 빼기 흡수한 게 Q1에다가 이만큼 더 흡수하죠. 그다음에 방출한 건 Q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분모보다 얘 분모가 높으니까 이 값이 얘보다 작아지니까 효율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6 Q1분의 Q2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결국에는 A, B, C, D, A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핵심은 주어진 조건이 내부 에너지 변화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환을 하면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들어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A에서 B로 가면은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면은 지금 보면 얘보다는 얘가 P-V NRT에서 요 곱한 값이 작죠. 그럼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고, C에서 D로 가면 또 감소한다는 거고요. D에서 A로 가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증가한 게 얼마냐면 30에다 12 더하니까 42Q가 돼야 되는 거고, 방출한 게 24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더하면 방출한 건데 이 값이 같아야 합이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돼? 18Q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한 거는 18Q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18Q제로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 효율이 지금 0.1고 그 다음에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의 10Q제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때 열을 흡수하게 될 거고 이때 열을 방출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러면 흡수한 연령을 알 수 있죠.
자, 효율이 0.2면 자, 한 일은 왜 생긴 거야? 일이라는 게 흡수한 열을 그중에 0.2%가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흡수한 열 수온 값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50Q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럼 방출한 건 얼마가 되는 거냐? 흡수한 열 중에서 0.2가 아닌 0.8을 갖다가 뭐하게 되는 겁니까? 0.8을 갖다가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방출한 열량 Q2는 Q1이 지금 50Q0가 되는 거니까 50Q2에 0.8이니까 40Q0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Q2라는 게 어느 과정이냐면 D에서 A 과정인 거예요. 자 D에서 A 과정. 자 Q2라는 게 아니구나. C에서 D 과정. C에서 D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부에서 변화량 플러스 한 1에서 이 열량이 되는데 이 열량 값이 지금 얼마냐면 자 40Q0를 방출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숫자가 써집니다. 그럼 24만큼의 내부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 1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6Q0로 한 1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AB 과정에서 자 그럼 일단 그래서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령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라는 것은 아까 계산했죠? 50Q0 그럼 얘가 50Q0의 열을 흡수하게 되려면 30에다 얼마를 넣어야 돼? 20을 더해야 되니까 이때 한 일이 2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Q0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디귿 기체가 받은 일은 CD 과정에서는 받은 일이 얼마입니까? 16Q0 그 다음에 D에서 A가 무슨 변화야? 단열 변화야. 표준 델타 플러스 W인데 지금 문제에서 내부에너지 변화가 증가한 게 플러스 12Q0니까 한 일은 마이너스 12Q0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2Q0가 돼야 되니까 CD가 D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되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은 자, 문제에서 효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A가 B의 3분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 효율을 갖다가 그냥 0.2라고 하면 얘는 0.3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한 열이 둘을 더한 것 같아야 되니까 Q0하고 W만큼은 공급을 한 거고 얘는 Q0에다가 EW를 한 거죠. 그럼 얘 대 얘의 효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인데 효율이라는 건 흡수한 열량 분의 한 2를 얘기하는 거고 얘 흡수한 열량은 Q0에 EW고 한 1이 EW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요거 곱하면은 Q0분의 W에 3 WW 지워지니까 아니면 Q0에 EW에 얘 곱하니까 4 이런 얘기죠.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3Q0 그다음에 6W 그다음에 4Q0 4W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Q0 하나 값이 얼마다? 지금 2W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는 거야? QW가 2W니까 Q0가 2W니까 얘가 3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니까 4W가 되는 거니까 얘는 4에서 2니까 효율이 얘가 50%짜리구나 그러니까 뭐 50%짜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효율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자료는 EW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유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은 B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B는 지금 4W가 됐었던 거고 자 B는 4W A는 얼마였어요? 3W니까 세배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했고요. B의 효율은 0.5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하나는 나는 뜨거운 물을 얘기하고 다는 얼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을 받는 거죠. 나는 열을 받게 되는 거고 다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열을 방출한 거니까 그래서 나에서 열을 받아서 방으로 올라갔다는 건 외부의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나에서는 얘죠. 열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고요. 지금 다에서 열을 방출하는데 델타 플러스 W 당연히 온도는 낮아졌는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모두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받은 일을 합해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은 지금 가에서 나에서 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연락 제법칙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기체 분자가 퍼지다가 두 칸의 도구로 퍼지고 퍼진 기체는 다시 모일 수는 없다. 이거 우리가 비가비상이라고 얘기한다 했었지? 그래서 무질서 도주가 뭐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 반드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연락극체 이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상은 비가합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고 되듯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자, 얘는 자, B가 있고 A가 있는데 자, B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우측 운동하고 있어요. B 입장에서는 빛을 보내고 받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A가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자, 문제에서 광원에 도달한다. 자, 그럼 가에서 조건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하는 시간 이게 B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가는 걸로 보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반사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B가 간 거리 B가 볼 때 LB고 이게 얼마냐면 A 입장에서 L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 커야 돼? B보다 커야 되고 이걸 누가 가냐면 빛이 가는 거니까 시간도 A의 시간이 B 시간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길이가 길고 시간도 길고요. 근데 이 각각을 누가 움직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속력을 얘기해? 빛의 속력을 얘기해. 그럼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동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력이 되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은 자, 이게 지금 A가 보았을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에서 이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실제 길인지 아니 빛이 진행한 거인지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빛이 이쪽으로 가죠. 빛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빛을 받는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얘는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 빛이 진행하는 경우는 이만큼만 진행하면 되고 얘는 이만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두 거리가 같다 그러면 Q의 도달을 늦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빛이 진행한 거리가 이제 A 입장에서 봤을 때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H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OP의 길이가 OR의 길이보다 어디가 컸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OQ네요. OQ. 자, 그러면 얘가 볼 때는 Q는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치? A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OP하고 OQ, P하고 Q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누가 OP가 이 거리보다도 더 컸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OQ보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거보다 원래 컸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광원 R로 가는 거리가 L2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서 A의 광원 반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여기서 PQ에 동시에 도달이 A 입장에서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문제에서 이건 이 조건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자, 광원에서 B까지 L1을 갔다 그랬었고, 그다음 광원에서 B까지 L1을 갔으니까 한 거리가 빛이 갔으니까 동시에 도달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리가 누가 더 커요? P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Q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R 사이면 요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L2보다 크다. 그런데 자, 지금 이 L2라는 거는 뭐냐면 빛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R이 옆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뭐냐면은 L2인 거예요. 이게 빛의 진행한 거리야. 그런데 디귿의 보기에는 실제 있던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실제 거리는 요만큼이고 빛이 진행한 건 이거니까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L2보다 뭐야 돼?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자, 이 그림상에서 B의 관성계에서 T2, T2, B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P에서 X,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지금 얼마다? T2, T2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P에서 X 거리와 Q에서 Y 거리가 같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가 출발을 하면 우주선 옆으로 하니까 X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뭐가 되냐면 T1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Q에서 출발한 빛이 Y로 가는데 Y가 여기로 가 있다고. Y가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기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1이 기억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T1에다가 기억, 이게 뭐냐면 A가 남의 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1하고 기억을 더한 거고 이 B는 자기가 자기 거 보니까 고유관계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2보다 기억 A가 생각한 B, A는 이 사건을 보니까 남의 거는 팽창돼 있죠.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디귿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X까지의 길이는 자 Q에서 Y까지의 길이보다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X까지의 길이는 그 다음에 Q에서 Y까지 원래 지금 B가 봤을 때 이 거리가 어땠다고 그랬었어? 같았어요. 그러면은 A가 보면 길이 수축이라는데 PX든 QY든 똑같이 길이 수축이라니까 두 길이는 어때야 돼? 같다가 돼야 되겠죠. 수축돼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님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0번은 자 A 입장에서 빛은 P하고 Q에서 동시에 방출이 되었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 그러면은 이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야? 팩트인 거예요. 일단은 동시에 도달한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P하고 Q 사이 거리 L1은 A가 측정한 고유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B가 생각한 L2는 자기가 뭉쳐있고 L1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축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축 길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광원에서 이 상황을 B가 보게 되면 팩트는 뭐냐면 동시 도달이에요.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누가 움직이냐면 검출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P가 이만큼 와야 되고 Q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가 되려면은 A 입장에서는 동시에 P하고 Q가 켜졌지만 B 입장에서는 이거와 이게 동시가 되려면 Q가 먼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서는 동시에 도달은 했지만 이 동시 도달 이유가 Q가 P보다 먼저 방출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했고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L1이 L2보다 크고요. A의 관성계에서 B는 남의 거니까 자기보다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다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51번. 자,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A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B하고 Q에서 출발한 빛이 O에서 동시에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 동시에 소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 동시에 도달이라는 얘기야. 동시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소멸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빠르죠. 얘는 느리죠. 그러면은 동시라면 이 길이가 Q 길이가 누구보다 OQ보다 길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B가 있고 그다음에 O가 있고 Q가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 관성계에서 B가 P에서 O까지 B가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가 Q에서 O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보다 어떻게 되겠느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시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니은에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누가 더 빨라요? 지금 이제 B가 더 빠르죠. B가 얘가 0.8c고 얘가 0.7c라고 빠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는 B의 시간이 C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 볼 때는 B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냥 수직이야. 길이 수축은 어떻게 일어난다?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O하고 Q는 B 입장에서는 그냥 고유 길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C 입장에서는 자신이 멈춰있고 얘가 오니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에서 O까지의 거리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누가 더 길게 느껴져? B가 더 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2번은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은 얘는 정지되어 있고 우주선이 가고 있고 이 거리는 고유거리가 삼광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빛을 방출할 때와 얘가 빛을 방출할 때가 동시라는 얘기예요. 동시 방출됐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우주선 입장에서 보았을 때 P가 Q에 도달을 하면 얘는 자기가 멈춰 있고 얘가 오고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삼각면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삼각면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삼각면이면 3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층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Q가 방출되는 순간부터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Q가 진행하는 거리는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빛을 내보내는데 P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진행하는 거리는 삼각면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우주정거장에서 관성계에서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을 해요.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을 하는 순간 Q가 우주선에 도달한다 했어요. 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좀 줄여봅시다.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이 입장에서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거는 얼마가 걸려야 돼? 삼각년이니까 3년이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3년 P니까 맞죠? B니까 3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Q가 우주선에 도달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갔었을 때 우주선이 일로 가 있으니까 3년보다 어떻게 돼?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는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Q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Q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마이클슨 몰지럼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어쨌든 빛이 MPM이니까 M에서 P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L
이렇게 갔다가 자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도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L이고 L이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속력 언제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마이클슨하고 몰리는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과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도달했어요. 그 말은 에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딱 정답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누구 입장이냐면 A 입장이에요. A에서 봤었을 때 광원 원점 5에서 P 그 다음에 Q R에 빛을 보냈는데 자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자 PQR에서 반사되어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뭐냐면 동시에 도달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도달이라는 거는 이 거리가 같고 실제 일어난 팩트는 뭐야? 동시 도달이 팩트가 돼야 돼. 이 팩트는 뭐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죠. B가 보더라도 C가 보더라도. 자, 그러면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 방출된 빛은 PQ에서 동시에 반사해야 되는 거죠. 왜? 길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반사돼서 다시 도달하는데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만든 설명이 돼야 되고요. 니은 B의 관성계면 B가 얘입니다. 예. B의 관성계에서는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자 B 입장에서는 광원이 자 얘 입장에서는 광원이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R이니까 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B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P가 처음에 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표현해볼게. 그래서 빛이 이만큼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T1이라고 놓고 이 시간을 T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일로 오게 되죠. 자, 이게 누구냐면은 B가 본 R에서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 여기 이제 광원이 이쪽으로 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또 T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B 입장에서 봤었을 때 P에 대한 문제는 P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T1이 걸렸지만 광원이 그 사이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은 요만큼은 오면 되죠. 이 시간을 T3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건 실제 팩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로 갔을 때 경과되는 시간은 2T2가 되고 자 이때는 P로 가는 건 T1하고 자 이 시간을 T3를 놨으니까 이 시간이 같아야 동시 도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관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제일 길죠.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하는 T3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B의 반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가 아니라 R이 먼저 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C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한다. 자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일로 가고요. R이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Q에는 1만큼 도달해야 반사하는 거고 R은 요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서 먼저? R에서 먼저 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자, 리튬 원자액이 M1이에요. M1이고 자, 양성자가 M2고 그다음에 헬륨 원자액이 M3입니다. 그럼 얘는 리튬이 자, 원자번호가 이제 3번이죠. 그 다음에 양성자니까 11H죠. 그랬더니 4, 2 헬륨이 몇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러면 2, 4, 8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질량수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무거웠던 게 가벼운 걸로 바뀌는 거죠. 3이 2로 바뀌는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핵 분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핵 분열이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라는 건 정지돼 있을 때의 상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M1 빼기 M2 그랬으니까 M1 빼기 M2. 자, 그럼 리튬 원자액이 양성자보다 그랬었으니까 리튬 원자액이 M1이고요. 양성자가 M2니까 자, 얘의 정지 에너지는 M1C의 제곱이고 얘의 정지 에너지는 M2C의 제곱이니까 이 에너지의 차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M2의 자, 광속의 제곱 이만큼이 정지 에너지의 차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 디귿은 얘가 지금 M1, M2, 얘가 M3인데 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발생을 했으면 무게의 질량이 이 뭐보다? EM3보다 크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디귿은 EM3가 더 큰 걸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내용만 정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번은 일단은 채워야죠. 기억은 자 1, 2니까 3, 2, 8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235에 1이니까 236, 다음 140에 여기 두 개 있으니까 142, 4, 9, 그 뒤에는 94의 질량수에다가 92, 54죠? 92, 54 그러면은 30, 얼마 8이 돼야 되겠죠? 얘는 원자번호가 38입니다. 여기 Y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가는 핵 분열이죠. 아니, 가는 핵 융합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반응에서 하는 건 핵 분열하는 거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고. 2번에서 기억은 질량수가 3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3번에 니은의 양성자 수는 자 38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4번에 중성자 수는 자 140, 51. 자 얘는 140에서 54를 빼면 되는 거죠. 140에서 54를 빼면은 6이고 그럼 8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86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94에서 38을 빼는 거죠. 빼기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얘는 자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56. 그럼 누가 넣을까요? 지금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질량 결선 양은 에너지가 큰 게 큰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크니까 질량 결선은 나가 더 크다 그래야 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죠. A는 양성자수가 1이니까 원자번호가 1입니다. 중성자가 0이에요. 그럼 얘는 1H를 얘기합니다. 얘는 중성자수가 하나입니다. 근데 C는 양성자수가 2이에요. 자, 그럼 C가 양성자수가 2이려면 C가 양성자수가 2이고 A가 1H를 반드시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원자번호가 1번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수소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중성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2H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C는 뭐가 되겠어요? 원자번호 2번에 3에 3이 헬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돼? 1. 그 다음 니은은 지금 3이 헬륨이니까 중성자가 하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같고요. A하고 B는 이 두 관계니까 둘 다 수소인데 질량이 달라요. 그럼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얘가 M1, 얘가 M2, 빼기 M3에 대한 자, 광속의 세고 이것이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기억님이 딱 정답이 된다. 자, 54번은 자, 공수에다 중성자를 충돌을 시켰어요. 그러면 11이니까 얘는 4, 5, 3이니까 2, 4의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의 중성자 수는 4에서 2 빼니까 2 맞는 얘기고요. 자, 얘는 원자번호가 5에서 3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핵 분열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디귿. 이때 발생된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질량 결손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가 정답이 되겠습니다.